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따뜻하게 마주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인생이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그 익숙함과 편안함이 지나친 거리를 허물어버려 오히려 상처가 생기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도 겪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50대나 60대가 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만큼 가까운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부터 자존심, 경제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연배로 살아가며 한평생을 함께해온 지인들과 때로는 정겹게 지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서운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리 친해도 지나치게 자주 만나지 말아라는 명심보감의 문구가 씁쓸하게 떠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두터운 우정이나 친분이 있다 해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자주 부딪히면 의도치 않은 불편함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왜 점점 삐걱거리게 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시대를 사는 50대, 60대에게는 가족과 직장,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복합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옛날보다 풍족해졌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겪는 중에 가까운 사람과의 트러블이 생기면 그 상처가 훨씬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가까운 오랜 친구를 평생의 재산이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잃지 않고 더 온전하게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사실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명심보감이 왜 이런 처세술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이 말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경쾌하게 구독자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생기도록 말해보려 합니다. 영상에서는 실제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례나 주변에서 목격한 일화들을 자연스럽게 곁들일 예정입니다. 또한 너무 자주 만나면 어떻게 피로도가 쌓이는지, 왜 서로가 예민해지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팁도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다소 짓궂은 유머나 위트 있는 이야기도 넣어서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명심보감의 가르침이 단순히 옛 문헌이 아닌 지금의 삶에서도 더욱 빛나는 지혜임을 강조하려 합니다. 기왕이면 이 영상을 계기로 마음속 관계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앞으로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거실 의자에 앉아 나른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깜빡 잠에 든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온 지인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일은 아니었고 어제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저 반가웠을 테지만 자주 반복되면 살짝 조금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늘 즐겁게 만나던 사람이지만 언제부턴가 그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관계가 서서히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기 쉽습니다. 마치 고삿길에 자꾸 자갈이 쌓이듯 사소한 일들이 켜켜이 쌓여서 발에 밟히는 불편함이 됩니다. 명심보감에서 말한 아무리 친해도 지나치게 자주 만나지 말라는 경고는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중장년기에 접어들면 사람 간의 막역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같이 웃고 떠들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멀리 떠나게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분명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다정함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친한 사이도 서서히 금이 가고 많은 상황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취향이나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직장이나 동네에 눌러앉아 살면서 친구들과 자주 부딪혀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에는 대부분이 각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체력이 예전만 못하거나 손주를 돌보는 일이 많아지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이나 취미를 시작하는 등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자꾸 불쑥 연락하여 만남을 강권하면 좋았던 우정이 부담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고 젊은 시절처럼 지낼 수 있겠어. 자주 만나야지. 지금 당장 달려와야지 않겠나? 하며 무작정 연락하면 이미 피곤으로 녹초가 된 친구 입장에서는 고마움보다 미안함과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작은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불쑥 집으로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멀리 사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없던 벽이 느닷없이 생겨납니다. 친한 사이니까 편하게 들어와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했어도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마음 한구석에서 약간의 짜증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가 집에 전화를 해서 지금 집 근처인데 곧 갈 테니 팝 좀 해달라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한가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곤란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친한 사람이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깍두기를 썰고 찌개를 데우면서 속으로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나 하고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이 한두 번씩 모여서 결국 감정의 피로가 쌓이는 계기가 됩니다. 명심보감은 아주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처세술을 제법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 감각을 지켜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거리를 물리적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즉 가깝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놓치지 말고 나와 상대가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굳이 장시간 붙들어 두기보다 필요한 이야기나 정다운 안부를 쉽고 단순하게 공유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시간을 상대와 함께하려 하면 정작 두 사람 각각에게 필요한 고유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20대 때라면 밤새 수다 떠는 것이 큰 무리 없었을 수 있으나 50대나 60대에는 건강 문제나 피로 누적 혹은 다른 책임감들 때문에 시간 배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새 통화했다고 다음날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해보면 거창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중장년이라면 이미 끈끈한 우정을 경험해 보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 상태나 상황을 조금만 더 살피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래 가려면 적당히 텀을 두고 소식을 전하는 편이 서로를 더욱 반갑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가령 일주일에 하루 단골 술집에서 만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모임이 수시로 늘어나면서 일정이 너무 바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일정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분들이 난처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매주 금요일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며 회포를 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이 점차 월요일, 수요일까지 확대되었고 심지어 주말에도 만나자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잦은 만남을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모였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는 피로가 쌓이고 개인 생활이 파괴된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잦은 만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서운함이 폭발하면서 잠시 사이가 멀어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은 친함의 증표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측과 너무 자주 보면 피곤하다는 측이 갈등을 빚는 경우는 흔히 벌어집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텀을 두었을 때 다음 만남이 더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새로 접한 이야깃거리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면서 참 오랜만에 만나니 좋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반면 이전에 자주 만나거나 너무 긴 시간 동안 대화한 경우 그다지 새로운 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대화를 끌어가려 하다 보니 괜스레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쓸데없는 신세 한탄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 신세 한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면 상대방은 피곤을 느끼고 설령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마음 한구석에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결국 나도 힘든데 왜 이러나 하는 감정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만나야 런닝메이트처럼 서로 격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만남이 의욕 대신 의무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 모임에서 매주 빠짐없이 만나야 우정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 주장에 긍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곧 부담을 느끼는 이들 사이에서 잡음이 생기는 일도 목격했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것이 곧 우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기보다는 과부하가 참기 어렵게 축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트 있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두 주인공이 서로 너무 좋아서 매일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이 너무 자주 연락을 해서 상대가 본인의 공간을 침범당했다고 느끼고 오히려 거리감을 두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후반부에 가서야 서로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연락 빈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는 과거의 로맨스 드라마 속에 사는 주인공들이 아니기에 넘치는 열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연락을 지나치게 자주 하면 상대가 집착한다거나 부담스럽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비단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더더욱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재정적 고민이 스며들어 있고 자식들 혹은 손주들과의 관계 혹은 자신의 노후 준비 등으로 마음 한편이 바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주 만나서 나의 고민을 상대와 나누려 들면 처음에는 위로받고 공감받는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늘어나면 상대방도 본인의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지고 결국 부담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피로해지거나 아니면 한쪽은 일방적으로 계속 의존하고 다른 한쪽은 참다 지치는 전개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다못해 밥 한 끼도 한결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민감도가 커집니다. 술자리도 하루 이틀이지 자주 이어지면 간과 위가 먼저 항해하고 맙니다. 몸도 마음도 회복될 시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단둘이 만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비슷한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부담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는 참 친하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결국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고 그 결과 깊은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나치게 자주 만나지 말라는 명심보감의 문장은 단순히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간격이야말로 사람 사이의 정을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예컨대 음식을 만들 때도 간을 맞춘다고 소금을 마구 퍼부으면 못 먹게 되듯이 인간관계에서는 소금 같은 적당한 만남이 훨씬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양념이 적절해야 하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맛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지나치게 붙어 지내다가 오히려 서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 모임에서 만났다가 다시 다음 날도 만나고 그 다음 날도 만나서 술김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즐겁다고 느껴지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듣는 이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특히 서로가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차츰 관계가 편협하게 변질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잠시 빠지면 그 사람을 두고 뒷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무심코 하는 얘기가 결국 갈등으로 번집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다시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면서 관계의 균열이 깊어집니다. 만남이 잦을수록 이런 잡음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위트 있는 비유를 들어볼까 합니다. 꼭 맛집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가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느새 질리게 되고 때로는 그 음식점의 사소한 불편함조차 크게 느끼게 됩니다. 손님이 없을 때 편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럽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보며 이제 별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를 반기던 말투나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 개운치 않은 기분이 다시 피로도로 이어집니다.
어릴 때야 매일 봐도 좋은 친구가 최고라고 말하곤 했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매일 만나는 것보다 한 번 만날 때 서로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자면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던 두 사람은 노후에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함께 걷기 시작했고 시작할 무렵에는 둘이 큰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서 너무 자주 보니 나의 루틴이 무너진다는 불만이 튀어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늦게 잠드는 습관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고, 다른 사람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아도 출발 시간이 어긋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요구가 반복되다 보니 자신이 끌려다니는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오히려 산책 모임 제안을 후회했습니다. 관계가 다소 껄끄럽게 되어버렸고 이전처럼 함께 차 한잔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가 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이 사례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와 횟수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척 관계는 한층 더 복잡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 형제나 자매 사회도 있고 또 조카나 손주들이 얽히면서 각자의 가족사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 등으로 모일 때면 기쁨도 크지만 분명 스트레스도 생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모여도 짧게 보자라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함께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문화가 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예전같이 늘 건강하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모임이 길어지면 다툼이 생길 확률도 올라갑니다. 결국 서로의 체력과 정신적 여유를 위해 만남을 짧고 굵게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족끼리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작기에 소중하고 편안한 상봉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변질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너무 자주, 너무 길게 함께 있지 말자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퀄리티와 템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충만감을 느끼고 싶지 의미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간헐적으로 만나 서로의 근황과 고민, 즐거움과 걱정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편이 더 돈독한 우정을 지속시키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 혹은 만남을 요청하는 지인이 많아집니다. 매번 모두에게 열렬히 응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내가 이 만남을 거절하면 신뢰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피하려면 오히려 과잉 스킨십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과정을 관계의 미세 조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인의 손길처럼 한 땀 한 땀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면 결과물이 어그러집니다. 스스로 겪었던 이야기 중 하나를 살짝 꺼내보겠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가까웠던 동료가 은퇴 이후에도 연락을 자주 해왔습니다. 서로 이사간 곳을 방문하면서 맛집 투어도 하고 취미 생활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만남이 어느 날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만남이 느닷없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가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부담이 스트레스로 전이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은 요즘 개인 사정이 많아서 조금 쉬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섭섭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몇 달간 연락이 뜸해졌고 예전처럼 편히 만나는 사이로 돌아가려면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중장년층이 되면 스스로의 시간과 체력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쉽게 느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트 있게 표현하자면 지인이 늘어날수록 내 머리칼은 줄어들고 허리 통증은 늘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모임이나 즉석 번개를 즐길 체력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챙겨와야 하는 모임보다는 가볍게 낮에 산책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만남처럼 짧고 지겹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모이면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웃음소리보다 헛기침이 많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만큼 민망하고 어색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마음은 친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겪는 갈등은 갈수록 빈도가 높아집니다.
결국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을 할 때 역시 규모가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생겨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양한 성격과 역할을 맡은 이들이 있어서 어색해지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중재하는 사람,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둘만 지내는 사이에서 너무 자주 만남이 반복된다면 그건 어찌 보면 갈등을 닫아둘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둘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가 곧장 감정 싸움으로 치닫거나 둘만의 긴장감이 곧바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둘이 자주 만나는 것을 잠시 쉬거나 모임을 아예 몇몇 지인들과 함께하는 쪽으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둘이만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다음에는 몇몇 사람을 더 초대해서 조용히 차나 한잔하자라고 제안해보면 의외로 관계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 경험의 무거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자주 만나서 톡백하듯 이야기하면 어느새 듣는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자면 내 말만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쥔 채로 혼자 쉼없이 떠들다 보면 반대편 사람은 이미 귀가 막혀 꿈나라를 헤매는 중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이게 무슨 대화인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듣는 입장이라면 무한 반복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마냥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주제가 다양하게 풀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제가 크게 변하지 않고 매번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허탈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잦아지면 믿고 만나는 사이에서 견디기 힘든 사이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친하다는 명분으로 참아내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속마음에서 이제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마저 솟구치면 그 순간부터는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나치게 만나지 않는 동시에 우정을 계속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서로에게 약간의 공백을 부여하는 태도를 권장하게 됩니다. 공백은 곧 숨 쉴 틈이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시간이며 개인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기회입니다. 가령 일주일에 2번 만나던 사람 사이라면 한 번쯤은 이번 주에는 개인 일정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재회했을 때 서로가 한층 반가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한 주의 시간 동안 각자 무슨 일을 하고 지냈는지,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새로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텀을 두고 만나면 대화의 질과 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중장년층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건강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술자리를 매번 가지거나 과로하는 일정으로 모임이 잡힌다면 관계에 앞서 본인이 건강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 상당수가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 문제, 여러 성인병을 안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구잡이로 자주 모임을 갖다가 결국 몸에 한계가 오면 그 다음 단계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자주 모였던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오거나 안부를 묻는 것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같이 놀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위해줄 만큼 철없어서는 곤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리 친해도 지나치게 자주 만나지 말라는 경고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리를 지키되 서로를 존중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달려가 돕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매번 불러내고 간섭하는 것은 존중과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요즘 힘든 상황이라면 누구나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방식이 매일 찾아가 오늘도 힘든가? 밥은 먹었나? 한탄거리 좀 하라 식으로 진행된다면 정작 힘든 사람은 더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혼자만의 평화를 누릴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을 정리할 틈이 필요합니다. 대신 가끔씩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만날 때는 정말 듣고 싶다. 혹시 더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진정성 있게 대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치 같지만 막상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외로움 때문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거나 거의 독립 직전이어서 집안일이 한결 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은퇴와 함께 이전에 누렸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 물러나 심리적으로 초조함이나 허전함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빈자리를 사람과의 만남으로 채우려는 충동이 강해지면 의도치 않게 주변 지인들에게 과잉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모임을 만들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과장을 보태서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속 불안이 해소되기보다 스스로 의존성이 강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나 친구를 잃을 위기가 생길 때 외로움과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봐야 겨우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중독 상태에 들어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깔려 있고 언제든 서로가 필요할 때 달려가 줄 수 있으며 만나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모습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중간중간 휴식과 개인의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듯 명심보감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 삶에도 유효한 까닭은 사람의 본질이 시대를 막론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도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몰아서 만나면 좋지만 결국 그 지나침이 갈등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격언이 더욱 강조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너무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서 과도한 만남이나 연락이 생기기 더 쉬운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이 지금 시대에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의 메시지 알림이 하루의 절반을 차지한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단톡방에서 쉴 새 없이 대화가 오가면 처음에는 함께한다는 의미로 좋다고 느끼다가도 곧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전환됩니다. 또 단톡방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일일이 챙겨보려 하다 보면 막상 현실 생활에 집중할 시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니 온라인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처세술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어쩌면 50대, 60대 분들 중에는 SNS나 스마트폰을 조금 덜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니 예외가 많습니다. 조카나 손주에게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넓힌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기쁨이 큰 반면 그 기쁨이 과해지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한 예로 단톡방에서 계속 투덜거리거나 장문의 메시지로 내 일상을 실시간 중계하듯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상대로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알림이 울리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번거로움을 솔직히 말하기도 어렵고 참다 보면 서운함이 불거지면서 결국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인간관계에도 절묘하게 적용됩니다. 본론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커질수록 이 존중이 흐려지기 쉽다는 역설이 존재하고 그 시점에 명심보감에 아무리 친해도 지나치게 자주 만나지 말아가 빛을 발합니다. 오랜 우정, 끈끈한 의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주 만나는 횟수보다 만날 때의 진정성과 예의를 서로 지켜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이라면 삶 경험을 통해 이미 이런 교훈을 어느 정도 체득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알면서도 막상 실천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니 그 시간을 전부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혹은 오히려 그게 친절함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절제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괜한 미안함이나 불안함 때문에 무리한 만남에 자신과 타인을 구속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조금만 쉬었다 다시 만나자. 그러면 더 반가울 것 같다는 당당한 태도를 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깊은 신뢰와 진정한 우정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심보감에서 전하는 아무리 친해도 지나치게 자주 만나지 말라는 경고는 인간관계의 핵심 진리를 포착한 한 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더 오래도록 친밀함을 간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소모시키지 않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잡초가 무성해지듯 때로는 과잉된 만남이 우정의 잡초를 심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떨어져 있더라도 그 거리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당한 빈 공간이 그리움을 만들고 우정을 더욱 깊게 해준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라면 젊은 시절과 달리 무턱대고 자주 보자라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 자주 못 보더라도 언제든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성숙하며 신중한 태도라고 느낍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겪으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건강, 가족, 은퇴, 노후 대비, 온갖 책임감 등으로 이미 마음의 여유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무한히 쏟아내지 않고 적절히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관계의 가치는 오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쉽게 계획할 수 있고 SNS를 이용하면 가볍게 연결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결국 만나고 연결되는 횟수보다 만날 때 얼마나 사람답게 교류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적당히 자제하고 적당한 타이밍을 연구하며 한번 만날 때 서로에게 집중하여 대화하는 편이 빈번한 만남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끕니다. 좀 더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고 싶은 분들이라면 당장 내일 잡혀있던 여러 약속 중 굳이 무리가 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두 번 만난 상황에서 굳이 이번 주 안에 또 모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혹은 이미 대화가 충분했는데도 습관처럼 다음 약속을 정한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증폭되는 피로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텀을 두고 만남을 이어간다면 어쩌면 예전보다 더 충만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공간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시선과 깨달음이 더 큰 기쁨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너무 잦은 만남으로 소중한 우정을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울러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일방적으로 타인에게만 해소받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함께 있으면 더 즐겁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다는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과 친밀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인연을 귀하게 가꾸는 일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지나치게 자주 만나지 말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50대, 60대에게도 현실적으로 유효한 충고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만큼만 만나는 것이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갈등의 씨앗을 제거해줍니다. 전에 없이 빠르고 바쁜 세상이라 오히려 예전보다 침착하고 여유 있는 태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두고 지금의 삶과 사람들을 더 깊고 폭넓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더 오래가는 우정과 소중한 인연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다가갔길 바라며 앞으로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더 진득하게 엮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기보다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비로소 반가운 얼굴을 내비치는 전략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나이 들고 함께 삶을 반추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이에게 한 번쯤 안부 전화를 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해 보셔서 나와 주변 모두에게 이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